방학 중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곤 하시죠. 근데 저는 이 방학 중에 세우는 계획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겪어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들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까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반복이 될수록 보다 더 성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효율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성공 여부는 사실 효과적이고 좋은 계획을 세우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은 학기 중과는 다르게 짜여져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죠.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도 있고요. 더해서 학원, 투어하는 과정까지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한 2-3시간 정도의 비는 시간이 남는데요. 이 방학 중에는 학교가 빠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넓은 시간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알찬 방학이 될 수도 있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 허무한 시간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학을 잘 보낸다면 물론 좋겠지만 성공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계속 실패하고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방학 동안에 계획을 세우시면서 꼭 넣었으면, 포함됐으면 하는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학 복습하기. 그리고 2번째는 독서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체험학습 활동과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기피하고 싶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죠. 하지만 이 수학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과목일 뿐더러 사고력을 키워주고 확장시켜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 바로 수학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데요. 이 수학은 연계성이 굉장히 강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전학년도에 또는 전 단계에서 아이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기억 속에 담고 있지 않다면 다음 내용들을 배워도 이해하고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학을 시작하면 어떤 내용들을 예습하거나 선행보다도 더 우선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지난 학기에 배운 내용들을 찬찬히 되짚어가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모르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에 자신이 없는지를 꼭 체크하셔서 그 내용들을 채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체크가 되고 보완이 되었다면 거기에 더해서 심화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좀 더 확장해보고 틀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는요,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독서가 얼만큼 중요하고 좋은 공부 방법인지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부모님들과 학생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사실 독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죠. 학기 중에는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2시간 남짓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책에 손이 가지 않고요. 스마트폰이나 영상물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포커스를 방학 때 맞추자. 책을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본 내용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새롭게 가질 수 있고 도전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독서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숙련된 독서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그리고 평생 공부뿐만 아니라 평생 책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방학 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요, 체험활동과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체험학습 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학기 중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 써서 주말에 데리고 다니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방학 중에는 조금 더 집약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방학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떤 체험학습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저는 시기에 맞는 체험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 또는 다음 연도에 아이들이 사회과학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학년 과학에서는 식물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식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흥미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는데 그 전에 식물원이라든가 과학관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해본 아이들은요, 내가 아는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돼 있는 체험학습들을 아이와 미리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서 계획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운동 또한 너무나 중요하고 성장과 뇌발달 모든 면에서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잘 확보를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방학 때만큼이라도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은 꼭 운동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성장뿐만 아니라 공부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주는 비율을 높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방학 중 운동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쭉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체력이 달려서 힘들어서 학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방학 동안에 충분한 체험학습과 그리고 운동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방학 중에 우리 어머니들 너무 많이 화가 나시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지키지도 않을 거고요. 사실 어른들도 계획을 하고 지켜내는 게 너무 어려운데, 아이들이 계획한 것들은 좀 엉성할 수도 있고 계획을 한 것들을 지켜나기 너무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보다는 사실 보통 감시자처럼 이렇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다가 지적하고 훈계, 잔소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역할에서 이제는 조금 바꿔서 아이와 함께 계획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좀 파트너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방학 중에 계획들을 세우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또는 함께 이야기를 계획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반자적인 입장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던질 수 있는 좀 좋은 말들이 있어요. 야, 그거 했어? 왜 안 해? 이런 것보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니? 근데 봤는데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을 찾으셔가지고, 야, 이건 되게 잘하고 있네. 그럼 우리 다음 주 계획은 같이 한번 세워볼까? 이러한 말들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계획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의 역할 중에서는 저는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 양육자가 보통 대부분의 가정이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들께서 방학 중 동안만이라도 시간을 좀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장 잘해줄 수 있는 부분, 운동하기, 아이들과 재밌게 배드민턴을 칠 수도 있고요, 자전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등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해주시고, 체험 활동도 아빠와 함께 가보는 거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다 움직이는 것보다 아빠 또는 엄마와 1대1로 이렇게 같이 오붓하게 체험활동을 하는 것에서 좀 새로움을 느끼고 재미있어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그런 체험학습 활동을 좀 데리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이제 엄마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부대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조금 엄마와는 좀 거리를 두고요, 아빠와 같은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약간 남자 어른의 시선, 시각, 그리고 사고방식, 행동방식들을 좀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은 영상과 굉장히 친숙한 세대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도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지 않고 유튜브를 검색을 하죠. 그런 아이들에게 영상은 굉장히 친밀하고 익숙한 매체인데, 그거를 부모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먼저 공감을 하고 재미있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영상물 말씀드리면 코믹 장르입니다. 코믹.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은 코믹 영화에 빵빵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나 영상물들을 같이 가족과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많은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좋은 코믹 영화를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면,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주만지, 그리고 새 얼간이, 스쿨오브락, 이 영화들은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좋은 영화입니다.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감동도 있고 웃음 포인트들도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교과와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사회, 과학과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말씀드리면, 수학의 경우에는 어메이징 메리나 히든 피겨스 같은 영화를 보면서 수학적인 요소를 같이 찾아서 이야기도 해보고 할 수 있고요.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아이에게 좀 도전을 줄 수도 있고요. 좋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죠. 국제시장, 그리고 웰컴 투 동막골, 천문,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런 영화들 뿐만 아니라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상물은 MBC에서 했던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 프로그램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역사와 관련돼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전문가와 패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담아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함께 정주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과학과 관련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요, 마션이나 인터스텔라, 해운대, 타워, 남극의 눈물,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리에 방송됐었던 나의 문어 아저씨 같은 다큐멘터리도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OTT 서비스에 굉장히 집약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OTT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영상물을 함께 보면서 서로의 이제 감정을 공유하고 감정을 서로 공감해보고 하는 시간들이 되게 의미가 있고요. 더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도 영상물을 선택하고 그걸 보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과정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 방학 중에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